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63만 9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9,036명, 완치 494만 4,237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만 명 수준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다음 주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끝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말 긴 연휴로 인해 지역 간 이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급증 시기를 3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3차 대유행도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보건부 대변인은 말하였습니다. 보건부는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통제되면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풍토병 단계는 에피데믹으로 부르며 팬데믹의 전 단계로 전파율을 억제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정확히는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의 전염성과 5명의 입원수, 그리고 1명 이하의 사망자 수를 나타냅니다. 대변인은 지금은 팬데믹을 먼저 통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위험을 막기 위해 전파율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토병으로 전환하기 위해 코로나 전파율을 1명당 1건 이하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2억 8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정부가 풍토병으로 선언하는데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세계 보건 동향을 관찰하며 풍토병에 대한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2월 28일 기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점유율이 35%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3,120개의 병원이 있으며 최대 10만 2,249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70만 명 이상의 치료 중인 코로나 환자가 있지만 대부분 경증이거나 무증상자라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병원 점유율이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병상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족자카르타로 55%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중부자바로 46%이며 북부 깔리만탄과 서부 자바주는 각각 42%에 도달하였습니다. 보건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 무증상자라도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 원할 시 병원 입원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오미크론으로 사망한 4,200명의 사망자 중 약 46%가 만성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의 연구 사례에서도 당뇨병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오미크론 사망자 중 약 20%가 만성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 사망자의 약 4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13개국에서도 코로나 환자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기타 다른 기저질환 환자보다 2배 높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내과학회의 네분비학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가 높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하여 코로나 감염 발병에 더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내부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염증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 몸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데 당뇨병 환자는 너무 많은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당뇨병 환자는 혈액응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내상에 특히 폐의 기능에 손상이 되었을 시 회복을 저하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당뇨병 환자에게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가 사망률을 낮추는 핵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로존의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료, 가스, 전기 가격이 10% 상승할 때 유로존의 소비자 지출 성장은 0.4%포인트,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연합 경제학자들은 지정학적 긴장이 에너지 가격을 높일 뿐 아니라 에너지 볼륨의 전면적인 배급이 일어나면 경제적인 여파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로존 경제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급증세에서 회복되면서 2월에 반등세를 보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다시 약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경제적 영향은 공격 규모와 미국의 제재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막는 광범위한 제재와 전투는 러시아 가스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는 각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에너지 의존도, 직접 무역, 러시아와의 금융연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관료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에너지 가격을 더 높이겠지만 인플레이션을 둔화할 만한 다른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최대 밀 수입국을 잃었다고 정책연구원은 밝혔습니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밀의 약 23.51%는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수입하였습니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299만 톤의 밀을 수입하므로 전체 유통의 25%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296만 톤의 밀을 수입하였습니다. 한동안 우크라이나로부터 밀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튀김류의 음식과 빵 소비가 높기 때문에 밀의 가격 급등은 다른 음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사태 이전에도 세계 식량 안보의 전망은 밝지 못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량 감소와 파종 시기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 운송에 어려움까지 더했습니다. 이에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세계 밀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밀 수급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로서는 원자재 상품의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해당 사태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신규 시장 형성 등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 가스, 석탄을 시작으로 구리, 다이아몬드, 금과 같은 원자재 및 가공품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의 원료인 니켈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러시아의 니켈 수출량은 13만 5천 톤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2021년 니켈 생산량은 100만 톤에 달하지만 원자재 수출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의 원자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계의 바이어들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석탄, 구리,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감으로 광물 관련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가격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3달러 수준입니다. 해당 인상으로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며 2022년 2월 24일 기준 배럴당 95.45달러에 도달하였습니다. 2022년 국가 예산으로 예상한 원유 가격은 배럴당 63달러에 불과합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홍보부 국장은 원유 가격이 63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며 유가 상승은 LPG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협회는 인도네시아에서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에 대한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1위는 발리 덴파사르로 뽑혔습니다. 덴파사르는 발리에 있으며 높은 수준의 치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덴파사르는 아름다운 자연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 관광객들은 안정과 편안함, 그리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2위는 팔렘방으로 뽑혔습니다. 팔렘방은 남부 수마트라의 수도격인 도시입니다. 팔렘방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이 도시는 10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팔렘방은 한때 스리위자야 왕국의 수도였던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3위는 반자르마신으로 남부 깔리만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자르마신은 치안적으로도 안전하지만 공공시설을 가장 잘 갖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4위는 발리파판으로 동부 깔리만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리파판은 빈곤율이 2.89%에 불과한 빈곤율이 매우 낮은 해안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5위는 스마랑으로 자카르타의 위성도시입니다. 스마랑 역시 공공시설을 잘 갖춘 도시로 꼽고 있으며 특히 2020년 경제성장을 가장 높게 이룬 도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파묘 가격의 상승으로 관련 상품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묘는 라면, 과자, 초콜릿 등 식품에서 샴푸, 치약, 립스틱까지 다양한 제품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파묘는 최근 1년간 60%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지난해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 식용유 가격을 잡기 위해 국내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여 수출 물량이 더욱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업계에 따르면 3년 동안 파묘와 소맥분의 국제 시세가 각각 176%, 52% 급등하였으며 이번 러시아 침공 사태로 밀 가격은 더욱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과자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과자의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홈런볼과 맛동산의 가격은 10.8% 인상하였으며 롯데샌드, 바다코코넛 등의 제품은 12.1% 높였습니다. 새우깡은 6% 인상되며 과자류뿐만 아니라 라면 제품들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농심라면의 경우 전 제품 평균 6.8% 인상되었으며 오뚜기 라면도 평균 11.9%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파묘는 기름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으로 무생무취인데다 산화에 강해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 출신의 인도네시아 패션 디자이너가
인체 장기를 사고 파는 신디케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와 브라질, 인터폴에서 인도네시아 디자이너가 인체 장기 패키지를 브라질에서 구매하여 싱가포르를 거쳐 인도네시아로 받으려고 한 혐의가 있으며, 인체 조직은 3개의 태만과 다리 부분으로 보이는 신체 조각입니다. 인간의 장기는 UEA 캠퍼스의 인체 해부학 연구실 교수에 의해 보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양한 당사자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브라질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도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대사관을 통해 브라질 연방경찰에 사건 진행 상황을 계속 협력하며 인도네시아 인터폴과도 진행 상황 결과를 알려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체포된 디자이너는 과거에도 동물의 사체를 이용한 패션부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브라질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제보를 통해 UEA 캠퍼스 연구실을 급습한 후 인신매매 신디케이트를 적발하며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2월 27일 제103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념행사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한국의 역사 속 3.1절의 의의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3.1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관순 이야기를 다룬 한국 영화 상영회 및 퀴즈쇼를 시작으로 3.1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험 행사로 태극기 그리기, 무궁화 만들기 및 유관순 의상 체험하기와 서대문형무소, 상하이 임시정부 등 모형을 전시하여 역사적 장소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